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합니다. 이상동의 청진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4회 이상동의 청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스토리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시작했고요. 앞으로는 또 이게 4차 산업혁명에도 어떻게 보면 다 스토리가 입혀져야 사람들의 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사겸사해서 제가 이제 스토리 전문가, 또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시고 책을 내신 그 이미향 작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강사님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이미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예전부터 또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모시게 됐네요.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아닙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책 내시고 바쁘셔가지고 네. 또 이제 또 제가 네 번째 또 올해 네 번째. 네, 그래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앞에 조금 멘트를 좀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네. 좋은 건 아는데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이제 2부 시간에 또 자세히 하시고 네. 뭐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지만 여기는 또 셀프로 해서 자기 소개를 해서 보신 다음에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향 강사 작가입니다. 저는 이번에 나는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그런 강사이지만 또 작가로서의 타이틀이 네. 하나 더 붙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자기가 자기 소개한다는 게 아주 쑥스러워요. 익숙치는 않잖아요. 네, 보통 이제 네. 강사분들은 또 소개시켜주거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목소리가 벌써 이제 조금 이야기스러운 목소리가.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이제 뭐 아이들의 손위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도 또 같이 지내보는 소통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점점 이렇게 발전되면서 성인들하고도 소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첫 출발이었죠. 네.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그렇죠. 이야기까지. 예, 저도 뭐 놀이교육을 되게 좋아하지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어떤 스토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동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도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속에서 또 어떤 네. 가치가 느껴지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차차 하나 이제 또 풀어나가면서 예,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강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업에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강사의 꿈이 있어서 나온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강사님은 어떻게 강사님을 처음부터 어떤 꿈을 꾸셨는지 아니면 강사에 대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전혀 강사의 길을 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주 오랫동안 젊은 시절 30대 초반까지 예. 참 많이 방황을 했고 예. 특별한 직업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냥. 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결혼에 대한.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상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것도 저를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또 그 기대만큼의 충족이 오지 않았고 또 그 속에서의 어떤 불통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에서는 그죠? 그런 불통, 시어머니와 또 남편과 또 다른 가족과의 그 불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스토리 시간에서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서 그 이야기 속의 한마디가 저를 다른 인생관을 갖게 하고요. 저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그 이야기 속의 한마디가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제가 하면서 저를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또 저의 자존감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치유, 자기에 네.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꿈보다도 네. 그냥 내가 가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아, 내 길이 네. 이쪽 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차후의 어떤 그럼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고 어떤 목표를 정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예. 시각장애 아이들에게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 아이들이니까 더 실감나게 말을 했어야 했고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음. 그렇게 성실하게 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왔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자꾸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의 또 제가 시각장애라고 하면 그것들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또 꿈을 많이 꿨겠네요.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은 시각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청각보다는 시각에 더 앞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집중도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는데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 속에 푹 빠지셔서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이 아이들도 몸을 움직이거나 뭐 달리거나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즐거움,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의 즐거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놀이도 연구하게 된 거고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놀이라든가 뭐 이야기라든가 뭐 소통의 그 모든 방법에서 그 도구가 된 거죠. 이야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보통 이제 강사분 되신 분들은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래서 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내가 하다 보니까 또 강사의 길을 또 걷게 되시는데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꿈은 다 책을 쓰고 싶은데 네. 스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만의 얘기가 사실 책을 쓸 정도의 그 정도의 자기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꾸미거나 이러지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책을 제가 잠깐 내용을 보고 저번에 강의를 좀 들었는데 네, 맞아 오셨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책 내용 자체가 어떤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스토리로 또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삶을 사실 책으로 쓰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몇 권씩 책 몇 권씩은 그렇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되게 뭔가 남한테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책을 쓰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네. 또 이제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 또 결심, 또 책을 쓰고 나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또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드러냄으로써, 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군가가 다시 그분들의 또 삶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고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겪어냈어. 이럴 때 너무 힘들었어. 뭔가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의 치유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꼭 그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선생님의 그 이야기는 그냥 저희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쉽다. 정말 뭔가 이렇게 어디에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말들이 저를 책을 쓰게 그래 이거는 제가 남길 수가 글은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몇 분에게라도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말과 글은 소통의 도구로서 다른 부분이지만 그 강력한 효과는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은 말은 끝나고 나면 흘러가지만 예. 글은 또 계속 남으니까. 남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책 쓰는 데 있어서 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잘못 남게 되면 네. 이제 내 평생을 말은 한번 이제 기억에서도 없어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을 썼는데 그러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SNS를 좀 가끔 이제 보긴 하는데 네. 그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여러 개 투어처럼 이제 여러 저자 합니다. 특강을 좀 많이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또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 책이라고 하는 문화가 일단은 뭐 서점에서 팔리는 문화가 대세였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저자 강연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판매도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수도권에서만 해도 되는데 보니까 이제 뭐 카페에서도 하시고 뭐 어디 많이 하시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정말 저는 그냥 제가 책을 낸 거에 2년 동안 엄청 이제 잠 못 자면서 거기에 전심을 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냥 저는 이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SNS로도 알리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그 자리에서 해서 그런 이제 누군가가 꼭 지켜보고 또 연결을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꼭 계세요. 제가 참 복이 그렇죠. 많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천안에서 이제 부모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책을 썼다는 걸 아시고 그럼 자기네 독서 모임에 한번 초청해 가겠다.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그 속에서 또 대구에서 뭐 대전, 대전에서 또 뭐 의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것도 작정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또 하나의 꿈이 생겨 제가 100회 독강을 하는 게 또 꿈이 됐습니다. 지금 48회 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 저도 뭐 기획 같은 것도 하지만 네. 뭐 토크쇼 기획도 가끔 하고 하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그런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게 어려운데 남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해 준 상태에서 내가 이제 가서 또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인복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인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제가 뜻하지 않은 곳에 주로 이제 독서 모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머님 모임들, 그 아버님 모임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등산하시는 분들 모임에서도 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다 해주셔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저도 뭐 강사 생활 한 10년 넘게 했지만 또 분야가 스토리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또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친근감 있게 들을 수 있는데 뭔가 만약에 전공 분야 4차 산업 이런 거면은 그렇게 막 가깝게 또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기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있는 분야를 또 선택하신 거고.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친밀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 얘기 같고 있음직한 이야기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나를 자신을 보게 되고 이런 친밀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일단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 책 안에 좀 이제 있는데 뭐 간단하게 자기 삶을 이제 뭐 여기 청취자분이나 또 시청자분들이 있는데 다 책은 사실 다 설명하면 책이 팔리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여긴 셀프 청진기잖아요. 자기를 이제 스스로 진단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저 먼저 알게끔 좀 잠깐만 뭐 강의는 아니고요. 그냥 강의는 아니죠. 저의 책은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 저 교회 다니니까 또 교회에 또 강연하러 오신 분들 삶의 그 다양한 면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남기고 싶다. 제가 받은 감동을 또 다른 분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책을 쓰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책은요. 그래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서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도 같이 공감을 형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다 쉽게 전달이 돼요.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달이 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도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보람됐던 때가 그런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또 뭐 문자를 통해서 또 저를 어떻게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시작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 이렇게 조금씩 저로 비롯돼서 이렇게 퍼진다면 사회에서도 이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부심을 좀 많이 갖고 이 책을 씀으로써 자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이 계속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희노애락이 다 있듯이 뭐 기쁜 일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기억에 별로 남지는 않지만 아까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 주위에서도 뭐 강사 여기 듣는 강사분들도 나타내긴 좀 부끄럽지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우울증을 왜 또 겪게 되셨는지 또 우울증을 극복한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시면 네. 여기서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굉장히 참는 거에 익숙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나 하나 조용하면 돼. 내가 지금 웃으면 아무 일도 없어. 뭔가 부당한 걸 당해도 불편한 거 싫어. 항상 그렇게 참고 억지로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감정을 안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렇게 억눌려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는 그 시기가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환경적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이제 힘들 때 그때는 이제 이게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무 많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 일일이 다 보살피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좋아, 그래도 뭐가 좋아 이렇게 싫어, 왜 싫어? 그래서 그렇게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억누르고 참고 표현 안 하고 조용히 있고 이러는 거에 익숙해지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과 또 너무나 비슷한 시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님도 또한 그냥 저를 이렇게 아끼고 그리고 이렇게 봐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팍팍 이렇게 뭔가를 강요하시고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억눌려 있던 이 마음이 이게 막 이게 바깥으로 막 드러나면서 제 몸이 막 아프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렇게 우울증이 걸렸고 제가 진짜 술을 맨날 제가 그 얘기만 하면 진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는데요. 그렇죠. 술로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아니면 뭐 어떻게 방법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술로 달래다가 이제 어떤 언니네 집에 가서 이야기 책을 보게 된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와 저와는 뭔가 이게 운명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 그렇죠. 이야기 책 속에서 이제 어떤 똥이 막 굴러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고 못생기고 아무 쓸모 없다라고 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존재예요. 똥이요. 그러다가 민들레 싹이라는 그 아주 파릇파릇한 희망을 상징하는 그 식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쁘니까. 저도 동일시가 되면서 같은 시각으로 똥과 대화를 나누고 민들레와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럽다. 너가 너무 좋다. 너 너무 예쁘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그렇지. 그렇게 했더니 민들레 싹이 희망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게 곧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소중해. 너도 소중해.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소중해. 너가 나한테 걸음이 돼주면 나 예쁜 꽃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나도 중요한 존재야. 나도 이거 아픈 거 일어나서 뭔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뭔가 이런 욕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뭔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요. 같이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7년을 했습니다. 예, 시각장애복지관에서 5년 했고 예리몬이라는 그 또 정신지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2년 뭐 이렇게 해서 7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회복된 계기는요. 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를 보게 했어요. 그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보게 됐고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는구나.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회복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저를 또 드러냈고 그 아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 있는 정말 벼랑 끝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많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예, 제가 일일이 제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엄청 끔찍한 일들도 많이 목격하고요. 많이 아파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의 소명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거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말해주는 거 그게 저희 소명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팠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 우울증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게 끝이 아니. 그 낭떠러지고 그 절벽이 그곳이 끝이 아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다른 모습의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라. 네, 그래서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메시지가 책 속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연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강의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이제 강의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사실 비유가 여기 뭐 방송이기 때문에 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했지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거 네. 자체를 거기서 이제 이야기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소중한 거고 그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실 또 부모님이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요.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네. 고생도 안 했을 텐데.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학대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힘든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를 돌보기 전에 남을 먼저 돌보다 보면 남의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성향상 좀 그러다가 강사를 하면서 이제 그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뭐 1인 미디어도 결국은 나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그래요? 나만을 위한 네. 것들을 하나씩 하자.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에 그 월드컵 하잖아요. 네. 20세. 근데 제가 축구 선수 예전에였었어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제가 네.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뭐 축구 경기는 좀 자주 보는데 경기장은 또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못 가게 되고 또 그런 분위기 못 느껴가지고 그것도 이제 남하고 또 가는 것보다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요. 가서 뭐 네. 경기장에 제가 술은 안 좋아하는데 가서 맥주 딱 들고 네. 뭐 들고 네. 경기 보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을 뿌듯하게 하나 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완전 우울증에 걸리진 않았지만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많죠. 그건 네, 많고 맞아요. 네. 이제 이게 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 속에 또 그런 것들 또 여성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남성분들이 더 많이 모시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 어떤 있죠. 저 너무 교육생들 많아요.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대구에서 한 학생이에요. 제가 대구에 어떤 독서 그 모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그 저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게 정말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다. 당신 귀하다. 막 그러면서 당신은 꽃이다. 하면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막 더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청중 중에 한 명이 엄마를 따라온 중학생이 있었어요. 가명 쓸게요. 서다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은이가 이렇게 자꾸만 눈을 마주치다가도 이렇게 자꾸 밑을 보고 마주치다가 밑을 보고 막 이렇게 불안하게 자꾸만 그 눈에 띄게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끝나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맨 끝에 섰어요. 그래서 책을 사인을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하면서 사인을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어른들만 있는데 저희 아이만 데리고 왔어요.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독서 모임의 대표님이 그 소감문을 모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구기 때문에 숙소에서 잤거든요. 숙소에서 그걸 딱 보는데 그 다은의 그 소감문이 제일 길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제가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식당에서 일을 하셔서 그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엄마뿐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저는 동굴 속에 있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아팠어요. 왕따를 당했고 어떤 누명을 쓰게 돼서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력도 당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다 자세하게 적은 거예요. 다은이가. 그래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만 있었다 지금까지.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괜찮다라고 말했다. 선생님이 저한테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소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또 자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조금의 도움을 주고 싶고 뭔가 관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대구예요. 그래서 조금씩 독서 책을 조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 아이와의 관계를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강사들이 실적으로 자기 자신도 변하기 힘든데 그 남이 어떤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변화한다면 되게 보람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저도 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때뿐의 관심만 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또 그 아이한테 또 독서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잘 되면 잘 되든 안 되든 뭐 그 아이가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또 되게 엄청나게 저는 한 사람만 그렇게 온전히 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삶의 그 행동은 저부터 드러나야 되고 또 그게 그 진동이 누군가에게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실적으로 2부에 좀 다루겠지만 같은 말을 해도 무조건 뭐 그냥 이렇게 막 딱딱하게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어디 선생님한테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도 아이들을 이제 가끔가다 저도 부모님 교육시키면 내가 한 말이 다 틀리지 않았는데 왜 아이들은 자꾸만 반항만 하냐. 근데 어떻게 얘기하셨어라고 어떻게 얘기했어요라고 물어보면 감정은 싫어서 얘기하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가 옳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옳은 말은 하지만 그렇죠.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뭐 자식 잘못되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말하는 법, 스토리를 어떻게 말하는 법 자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이 나중에 나가서 그 아이가 듣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그때 자기의 모습.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이 알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지만 그래도 그때 또 마침 또 그러니까요. 그때 아니었으면 가해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때가 있죠, 그죠? 그렇죠. 타임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어머님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저 또한 감사하죠. 제가 그것처럼 또 강사로서 보람된 일이 어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경험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새롭게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또 뭐 강사는 항상 욕심도 또 생기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꿈과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꿈을 포부죠. 넓게 만약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늘 인사를 할 때 저는 이미양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저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회 강연 전국 다니면서 저는 거제시까지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예요. 멀죠. 저도 가봤는데. 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서 4시간 반, 총 9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 건 이건 나에게 맡겨진, 저는 이제 신을 믿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이건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100회 전국 어느 곳에서나 불러만 주시면 저는 강연을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하고 북강연은 100회를 하는 게 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책을 에세이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그래서 또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의 사냥꾼이 되어서 저는 계속 그걸 잡고 그걸 또 기록해서 두 번째 책이 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단체에. 근데 그 제가 도와주는 청소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음으로 양으로 많이 제가 활동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저의 포부예요. 꼭 이루어지시기 네, 바랍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강사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남이 잘 못 듣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전에 강사 토닥도 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이나 또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포부라든 부분들도 저도 이제 강사의 날을 계속 만들고 스승의 날처럼 강사의 날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맞아요. 것도 저의 하나의 꿈인 그때 정말 거죠. 획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어도 그걸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뭐 100회 아니 뭐 1000회도 하셔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5000회를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여기다 별을 달고 1000회당 별 다시면서 누군지 어떤 아시는지 알겠죠? 네, 알겠어요. 대부분 그런 분이 또 그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또 그죠? 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횟수에 대한 개념도 많기 때문에 연결이 어떻게 되시면서 지금은 채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잘 못 뵈가지고 꼭 그분들 꿈도 이루어지시고 100개 이상이 또 되시고 2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때 또 자세하게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저거 얘기가 이게 정말 이렇게 잘 통하는 분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러세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말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즐거웠습니다. 대화하는 자체가 즐거우니까. 그냥 뭐 사실 저도 이것이 그냥 뭐 방송에 보여주기보다는 대화하는 와중에 그 사람 삶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 1인 미디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게, 사람은 이렇게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1인 미디어가 좋은 게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거 찍고 내보내면 되거든요. 잘 어느 정도는 편집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대본도 안 마시고. 썼어요. 그쵸? 대본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제가 그냥 질문하고 그냥 줬고 뭘 하는 것도 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다는 것은 또 스토리를 또 많이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방송에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연할 때랑은 또 다른 분위기. 달라요.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요. 그런 편안한 분위기니까 저도 좀 맞습니다. 좋습니다. 2부 때도 또 저도 제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문의
02-3453-6856